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당뇨는 한번 걸리면 계속 끝까지 약 먹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그냥 악화되는 거야. 네. 그보다 이제 다른 이유로 죽음이 빨리 오면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닌 거고 다른 인자가 건강하면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예. 거고 그런. 네. 예. 그 치료는 당뇨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으로 해야 되고 네. 예. 임신성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다가 안 되면 인슐린을 쓰게 되는 거고 예. 이제 제일 많은 게 2형 당뇨병인데 예. 2형 당뇨병은 처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네. 그러다가 약 한 가지 쓰고 약 두 가지, 세 가지 네. 안 되면 인슐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가 나와서 이제 GLP-1 이야기를 했는데 예. GLP-1 저희 압니다. 그 다이어트 약으로 예, 유명한 거잖아요. GLP-1은 원래는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됐었죠. 예. 개발이 됐는데 그 용량을 올려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주로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쓰게 되는데 예. 당뇨병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뇨병 치료의 그건 뭡니까? 왜 효과가 있어요? 원리는 뭡니까? GLP-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예. 밥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는데 이게 소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 소장에서 뒷부분에 뒤쪽으로 예, 갈수록 예.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예. 있어서 뭘 많이 먹어서 어. 이제 그 뒤쪽으로 소화 흡수 안 된 것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예.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먹은 양에 비례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게 나와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뭘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을 좀 많이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 GLP-1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몸에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베타 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베타 세포가 혈당이 올라가면 그에 반응해서 이제 인슐린 내보내는데 예. 혈당이라는 그 단일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려 그러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 버리고 나서 인슐린이 인슐린이 나와야 나오겠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는 이제 마치 홍수 경보를 내듯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저 혈당이 이 정도라도 인슐린을 이만큼 더 내보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하는 작용이 1번이에요.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런데 아까 인슐린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받고도 못 내보내지 내보낼 않습니까?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내보내요? 그래도 이 잠자는 베타 세포를 깨워가지고 아, 야, 그래서. 더 내보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인슐린을 더 내보내는 인슐린이 거죠. 안 나오는 사람은 그 깨워 보내는 신호가 작은 사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없거나 예. 너무 모자라면 이런 약을 썼을 때 혈당이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예. 주로 쓰게 되고요. 1형 당뇨병에서는 뭐 어차피 안 되고. 혈당을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작용은 뭐냐면 이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야 그만 좀 먹자라는 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포만감을 보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비만 치료제로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위장에다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야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천천히 좀 내려보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빨리 안 내려가요. 그래서 소화가 위장에 오래 남아 한참 있는다. 동안 음식물이 머무르게 됩니다. 배부르게 느끼겠네요, 그럼. 배부르게 느껴지죠. 아, 이게 뇌로도 배부르다는 예, 뇌도 신호도 그렇고 주고 배도 위도 그렇고 배가 진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천천히 내려보내면 어. 인슐린 분비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건 견딜만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죠. 천천히 혈당이 천천히 들어오니까. 천천히 들어오니까요. 위장에서 꽉 잡고 관략근에 힘을 주고 있다가 예. 조금씩 내보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좋네요. 예, 그 세 와. 가지 작용에 의해서 어.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혈당이 잡히는 거죠. 혈당 잡히고 살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작용을 하려면 음식이 먹고 나서 한 1, 20분 안에 혈당은 오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 그때 가려면 먹고 나서 1, 20분 안에 그 음식물이 소장까지 가야지 그게 작동하는 건데 먹고 나서 소장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지 않나요? 금방 가요.
음식물 따라 달라요. 근데 음식물마다 다른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콜라 이야기하셨는데 콜라를 마셨다. 금방 내려가요. 아 소장까지? 네, 한 5분 정도 되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군요. 적어도 5분 정도 지나면 나가기 시작해요. 예. 위장에서부터 저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위장에서 한 8시간 기다렸다 나가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어떤 성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거친 음식 같은 경우는 오래 위에서 남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예. 내보내게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빨리 내려간다. 그럼 혈당이 빨리 오르겠네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아. 식이섬유가 있는 그런 거친 음식을 갖다가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그거는 내려가니까. 위장에서 빨리 못 내려보내요. 예. 그 죽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던데 빨리 그래서 올라갈 수 그렇군요. 있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떡, 빵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죠. 야 소화 잘 되네. 금방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소장이 어. 위장을 벗어나면 바로 소장이에요. 그첫 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손가락 12개 길이만큼 되는 12지장인데 네. 거기서 대부분을 다 흡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위장을 벗어났다 그러면 바로 흡수가 된다. 거의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된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당이 많을수록 예. 빨리 흡수가 되고 예. 또 이제 거친 음식들은 12장으로 도달을 했는데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예.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를 만나야 돼요. 예, 거기 나오는 아밀라제 이런 걸 만나가지고 예. 소화가 돼야지 그 다음 흡수가 되니까 이제 뒤쪽에서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이제 잘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 이런 네. 것들은 빨리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고 좀 거친 그런 음식들은 천천히 간다. 위장에서도 천천히 내려가고 알겠습니다. 소장에서도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으로 인해서 밥을 적게 먹거나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안 먹거나 하면 네. 당뇨병 환자들은 가끔씩 당 떨어져서 또 저혈당으로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끼니 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예. 했는데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인슐린이 저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예. 당뇨가 너무 갑자기 치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인슐린이 과한 순간에 생길 수가 예,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설폰 요소제라는 약이 있는데 설포닐 유리아 혹은 설폰 요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베타 세포를 쥐어짜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약이에요. 예. 인슐린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어. 나머지 약들은 기본적으로 저혈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인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이상일 때만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그 약은 혈당이 정상이거나 혈당이 정상보다 아래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녀석이에요. 예, 진짜. 어떤 거냐면 예. 터보 차저다. 이렇게 하면 엔진에서 터보 예. 엔진에서 터보 차저인데 엔진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이 터보 차저를 통해 가지고 엔진의 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엔진 시동이 꺼져 있으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베타 세포가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 GLP-1이 더 많이 내보내는 출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혈당이 정상이거나 낮아서 베타 세포 시동이 꺼져 있으면 세상에. 내보내지 못해요. 와, 그러니까 예. 그냥 부스터만 하는 거지. 인공지능이네.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근데 설폰 요소제는 엔진이 꺼져 있어도 내보낼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는 빨리 그럼 그 거죠. 약 들어와야 되겠네요. 들어와 있어요. GLP-1 제제는 이미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예, 예. 그러면 당뇨병 걸린 분들에게는 그게 처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살 빼는 용도로는 네, 안 돼도? 비만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도 들어와 있죠. 네. 네. 예, 들어와 있고. 근데 최근에 말하는 그 슈퍼 비만 치료제라고 위고비. 부르는 예.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국내에 승인은 됐으나 아직까지 그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원리의 약간 옛날 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말씀하셨던 그 당뇨병 약 GLP-1이 들어있는 당뇨병 약은 똑같이 그냥 살이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명한 약이 있죠. 싹센다라고. 싹센다. 그거 지금 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게 당뇨 치료제로도 쓰여요. 처음에는 이제 빅토라 그래가지고 당뇨 치료제로 들어왔다가 예. 그 보험 급여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못 쓰고 이제 싹센다가 이제 비급여, 이제 비보험으로 해가지고서 비쌌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약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트룰리스티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GLP-1 제제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고 네. 이제 혈당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죠.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당뇨 걸린 분은 처음부터 그 약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약 저 약 써보다가 그런 하는 게 순서가 좋습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1차 약을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걸 쓰고 안 될 때 어떤 심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네. 이러면 이제 빨리 쓰기를 추천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약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먼저 쓸 쓰는 수 것도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그냥 그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사도 맘 편히 처방해 줍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보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의료에서 어떤 그 과학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보험 처리를 못 해주는 건 국가의 예산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 이해하고 내가 내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 그걸 그렇게 요청하면 네. 의사 선생님들도 뭐 잘 됐네요. 제 마음도 편합니다 하면서 주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제한적이죠. 예. 그 뉘앙스가 이유가 뭡니까? 제한적이다, 쉽지는 않다 하는 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싸요? 네, 지금 가격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어포더블 하진 않으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내가 내 돈 보니까. 내겠다는 분들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분들이 요청할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뭐 그런 타는 이유가 경우에 뭐냐는 이제 거죠. 그런 경우에 가격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는 다른 이유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데 이제 너무 좋은 약이에요, 그냥. 예. 어. 근데 주사제기 때문에 네. 예. 또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는 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욱 그런 요청이 많을 텐데 예. 일단 또 주사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질문 말씀해 주시죠. 또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식욕을 억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작용이 이 오심, 구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렇게 편하게 막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특히 개원가 같은 데서는 이거를 주사하는 걸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약간의 좀 귀찮다 이거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요. 지금은 당뇨가 있으면 넌 당뇨네 증상으로 파악하지만 당을 그냥 그 소변으로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약도 있다면서요. 네, 그 약과 GLP-1 약은 뭐가 좋은 약입니까? 지금 뭐 자웅을 가리기가 참 어려운 그 정도로 둘 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약인데 예. 그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인슐린을 더 늘리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인슐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예. 인슐린 비의존성 혈당 강화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SGLT2 억제제는 어. 그건 소변으로 단순히 이제 내보내는 건데 예. 살도 좀 빠지고 혈당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약을 처음 이제 만들 때 사람들이 아니 소변으로 이렇게 그 당이 많이 나가게 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콩팥 기능을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더니 예. 오히려 콩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콩팥이 이렇게 당뇨병 환자 중에서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콩팥을 오히려? 통해서 이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 예. 단백뇨가 줄어드는 거예요. 좋네. 그게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 당뇨약들을 재활용하기 힘이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콩팥이.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당뇨병 약들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거를 연구를 하라고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제 명령처럼 내놓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 승인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심혈관 안전성에 대해서 이 약을 써서 연구를 했더니 심부전이 줄어든 심부전
심부전이 줄고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하는 게 줄어들게 오히려? 되고 사망률이 줄고 이러는 거예요. 야, 신비한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이야기 떴죠. 그래서 지금은 당뇨가 없더라도 콩팥병 그리고 심부전에 약으로 쓰입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콩팥 전문 선생님한테 배우기로는 이렇게 소변에 뭐가 이것저것 섞여서 나오면 콩팥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원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걸러서 나와야지 걸르는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면 거품료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잘 걸러지는 게 콩팥의 기능이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 잘 걸러져야죠. 잘 걸러지는데 예. 이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도당 빠져나가는 거를 예. 그 콩팥은 원래 이제 그 걸은 다음에 중요한 건 다 재흡수를 하잖아요. 예. 재흡수를 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콩팥이 ATP를 써야 돼요. 예.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굉장히 콩팥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만 좀 하자, 좀 쉬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콩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실제로 저희도 그런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콩팥에서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줄어들고 예. 콩팥 세포가 노화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콩팥 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나트륨이 얼마나 흘러가냐 따라 가지고 이제 혈관을 좁히고 늘리고 막 이런 작용이 있는데 예. 그런데도 또 작용을 해요.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이제 콩팥이 좋아지고요. 예. 심장도 그래요. 심장은 이제 펌프질 하는 게 기능이잖아요. 예. 근데 심부전이 생겨서 힘이 빠지면 좀 쉬면 될 걸 더 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 그래서 심장 힘을 살짝 빼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쓰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로하면 예. 야, 좀 내려놓고 쉬어라. 하니까 좀씩 예. 좀 노니까 성격 좋아지는 거군요. 그냥 몸이 좀 건강해지고 일 좀 예. 줄여주면. 예, 예. 아. 그런 작용을 해서 이제 특히 콩팥 그 심장에 좋은 작용을 해서 SGLT2 억제제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GLP-1 제제는 이런 그 심혈관 질환 예. 이런 쪽에 아주 또 좋은 역할을 보이고 콩팥도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살을 많이 빼주는 이런 점이 이제 부각이 됐고 당뇨 약은 다양한 게 있지만 먹어도 계속 점점점 일반인과 달리 악화돼서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고 또 암들은 바꿔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GLP-1 네. 그것도 처음에는 요만큼 낫다가 점점 더 맞다가 또 안 듣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나 이게 질문의 의도를 예. 알겠어. 예, 그 용량 예.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빵 높은 용량을 주면 예. 그러면 막 토해서 견디지를 예. 못해요. 그래서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올려요. 예. 일주 단위로 올리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위고비나 이런 예. 강력한 약제들은 한 달 간격으로 올려줘요. 예, 그렇게 해서 몸이 이제 적응하는 적응하도록 데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그 과정에서 적절한 용량을 찾으면 네. 멈춰도 된다고 봐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요만큼의 위고비를 맞았어요. GLP-1을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1년 이상 이렇게 맞다 보면 그 점점 이게 약효가 좀 너무 몸이 적응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좀 꼭 더 그렇진 않은 것 써야 같아요. 비슷한 효과가 있고. 심지어 그조차 예, 없다. 그 최근에 나오는 그 강력한 약제들 같은 경우는 예. 한 1년 연구해가지고서는 바닥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체중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어요. 체중이? 체중이 예. 혈당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요. 예. 정상까지 내려가 버리면 더 내려갈 게 없어서 못 그렇게 내려가요. 그건 당연히 예. 그렇죠. 그 이제 플로어 이펙트, 예. 바닥 효과라 그래서 더 네.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고 네. 체중은 이제 더 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GLP-1에 근간을 둔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 예. 한 1년 해가지고서는 바닥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뒤로는 아직은 잘 모르고. 뭐 아마 2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예. 혹시 3, 4년 맞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그 많은 임상 경험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는 온갖 루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의욕이 없다. 왜 처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럴 리가 있나. GLP-1이 너무너무 좋은 호르몬인데 이걸 예. 우리가 피 속으로 주사를 하잖아요. 예. 그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1분 내지 2분밖에 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약으로 못 썼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얘가. 이게 잘 들을 거라는 거는 90년대 알았는데. 초에 알았는데 예. 약으로는 못 썼던 거죠. 금방 그래서 없어지니까? 이게 분해 안 되게 할 수 없나? 그러고 있는데 아메리카 독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어요. 예. 예. 네, 그 길라 몬스터라고는 이름 붙어 있는 독도마뱀이 있는데 네. 그 독으로부터 뽑아낸 성분이 어. 엑센딘 4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바이에타라는 약을 만들어서 일라이 릴리가 출시를 했습니다. 예. 당시는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요. 저 아밀린 파마슈티컬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예. 독에서 뭘 뽑은 거야? 독도마뱀에서 이런 뽑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 그게 이제 사실은 독은 아니고 예. 타액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그 사람의 GLP-1 구조와 닮았고 예. 피 속에서 분해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약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도마뱀에서 독을 도마뱀 맞았으니 뭔가 문제 있을 거야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췌장에 나빠질 거다. 그래서 췌장염, 췌장암 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런 영향 거의 없다. 그리고 갑상선에 무슨 가족성 암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약을 받으면 그 이 갑상선 가족성으로 생기는 그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가족력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마시오라고 경고가 들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아무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걸 줄이고 콩팥을 보호하고 이런 등등등등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대개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계열을 조금 더 세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예, 유명한 약들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를 좀 외삽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도 그 도마뱀 타액에서 GLP-1을 만듭니까? 지금도 그 방식은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발견을 거기서 한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엑센딘 4라고 부르고 그걸 합성한 거는 엑세나타이드라고 이름 불러요. 그 엑세나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약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약제들이 좀 약효가 짧아요. 하루에 2번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예, 돼가지고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 나온 것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약들은 짧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크게 또 낮추지를 못했던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근데 아까 파킨슨 말씀드린 거는 이 엑세나타이드 사촌이에요. 릭시세나타이드라고 하는 약을 이용을 해서 한 연구에서 좋게 나왔고요. 그 릭시세나타이드는 우리나라도 잠깐 들어왔다가 허가도 되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파킨슨 병에 좋다고 그리고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금 GLP-1이라는 건 너무 야 진짜 참 신비의 묘학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단점이 먹는 즐거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조금 단맛도 없고 뭐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아 미식미식 배부르고 아이 맛없네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살이 빼서 좋지만 먹는 게 즐거운 건데 먹는 즐거움 뺏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당뇨로 그냥 당을 그냥 빼는 그 약은 그냥 많이 먹고 당도 빠지고 그럼 먹는 거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SGLT2 억제제는 근데 네. 그거는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 내지 3kg 빠지니까 비만약으로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먹는 게 밥맛이 없거나 먹었는데 배가 부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예리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게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냐면 예. 그 아까 한 달에 설탕 한 푸대씩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계속 살이 빠져야죠. 살이 2kg밖에 안 빠지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소변으로 그 포도당이 나가는 걸 우리 머리가 어떻게 알고 더 먹어요. 야. 더 먹어요. 대박. 그래서 2kg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 약은 많이 먹고 살이 빠지는 거네요. 일종의 컨셉이. 뭐 살은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 체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70세의 남자 당뇨병 환자인데 예. 이 약을 줬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어. 주변에서 왜 얼굴이 살 이렇게 빠지냐? 못하게 됐냐. 어. 본인도 기력이 좀 떨어져요. 살이 예. 좀 빠지면서 근육도 빠지고 하면서 어. 그런 경우에는 또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그 환자에 따라서 잘 처방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그 살 빠지는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살을 빼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드셔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많이 그렇기 먹으니까 때문에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찌지는 않는 거지. 예. 이 약을 써서 체중을 알겠습니다. 정상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약은 아닌 거고요. 요거는 진짜로 예. 당뇨 치료제로 진짜 많이 쓰이는 네. 거네요. 예. 그다음 GLP-1 같은 경우에 약간 먹는 즐거움을 없앴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약제를 쓰고 나서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조금 좋아집니다. 나빠지진 않고. 예, 그래서 그래. 그런 전반적인 거를 이제 고려해 보게 되면은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성 환자분한테 드렸을 때, 예. 아기 가졌을 때의 그 입덧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 근데 그 용량을 이제 우리가 적정해서 올리는 예. 이런 기간 동안에 되게 그게 발생을 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또 괜찮아서? 없어집니다. 사람이 아. 적응을 하게 돼가지고 아.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GLP-1 계열의 최근에 나오는 그 체중 쭉쭉 빠지는 그 네. 약은 그래서 체중을 쭉쭉 빠뜨리다 보면 그 약을 계속 안 먹어도 당뇨가 치료되지는 않습니까? 약을 쓰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알수 획기적으로 좋아지고요. 뭐 예. 그 빠진 체중이 그러면 잘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마운자로를 그 써서 그 살을 뺀 다음에 예. 예. 그냥 가짜 약을 줘봤어요. 예. 예. 네, 가짜 약을 줘봤는데 이게 서마운트 4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한 1년 동안에 그러면 완전히 그 약을 쓰기 전까지 살이 쪘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예. 한 20% 살이 빠졌어요. 100kg을 쳐요. 예. 예. 80이 됐어요. 네. 예. 가짜 약을 쭉 줬는데 1년이 지날 고 보니까 100이 아니고 90인 거예요. 9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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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는 어떠냐면 요요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100인 사람이 95가 돼요. 그랬다가 찌면 103. 103이 돼요. 예. 이 오버슈팅을 하게 돼요. 네. 대개는요. 예. 근데 얘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결과가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뭔가를 좀 바꿔놨다 몸에 아.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요요와는 좀 다른 게 있지 이야, 않느냐 이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관찰이 필요할 것 제 같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다시 체중이 올라가면 당뇨는 또 생긴다. 혈당은 올라가죠. 근데 예. 만약 그게 유지가 된다면 뭐 당뇨약도 다시는 안 먹어도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물학 쪽, 의학 쪽에서는 100%를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이제 그 사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혈당이 올라가면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죠.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걸 먹으면 해야죠. 되니까.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당뇨가 이건 치료됩니다. 이 약을 쓰면 그런 약은 아직은 발견된 바 없습니까? 지금 당뇨의 그 기전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예. 이제 그 근시인 사람이 안경 쓰듯이 이런 게 약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중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비만해서 생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예. 식이요법을 아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예. 살을 적어도 한 15kg 이상 빼주게 되면 초기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갑니다. 약을 안 써도. 그 다음부터도 계속 유지될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완치라고 말은 못 하고요. 예. 암 같은 경우에 암이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이진 않아요, 암이. 그런 걸 갖다가 완치라고 부르지 않고 관해라고 그래요, 관해. 그래서 당뇨병이 관해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당뇨이면서 비만한 사람을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15kg을 빼면 예. 85%는 당뇨병이 사라져요. 그건 120kg도 15kg, 60kg도 15kg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kg에서 105kg 정도 된 사람들 연구를 했을 15kg? 때, 했을 그 때 정도가 한 15kg 15kg 정도 정도. 뺀 예. 거고요. 그럼 한 60kg면 한 8kg 정도만 빼면 되겠네요. 60kg 정도인데 키가 얼마인가도 또 중요하겠죠. 그걸 다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 예.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비만 수술이 있어요. 수술. 예. 큰일이다. 이런 게 수술인데. 재미있으니 본인 생각하면서 재밌죠 지금? 네, 저는 네, 자- 이런 좀 수술이 재밌습니다. 있어요.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 왼쪽이 위우회술이고 오른쪽이 위소매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그 비만 수술이 있는데요. 이걸 위를 그냥 했더니 줄이는 거네요. 위를 줄이는 거죠. 예. 줄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위에서 예. 원래는 12지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장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정상적이면 이렇게 와서 여기 12지장인데 여기서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를 만나서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쫙 될 텐데 예. 얘는 내려오는데 소화 효소가 안 보여요. 계속 내려와요. 그렇죠? 아. 소화 효소는 나왔는데 음식이 없어요. 계속 내려와요. 여기서 만난 다음부터 소흡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흡수도 잘 안 되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살 쫙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체중이 되게 기저치의 한 25에서 30% 정도 빠지는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80% 정도는 또 당뇨가 없어집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내과 의사들이 아무리 그 당뇨를 치료하려고 안 됐는데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딱 했는데 이 수술하고 나면 며칠 만에 좋아지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혈당이 거의 정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단식이 정말 거기는 좋군요. 그러니까 안 먹는 네. 게 최고군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장? 일주일 만에 좋아진 거잖아요. 예.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살 거의 안 빠지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장에서 결국은 먹은 게 당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근데 많이 이런 흡수되는 수술을 게- 하면 예. 수술을 하면 GLP-1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이런 수술을 하면요. 예, 예. 왜냐면 아까 제가 소장의 뒤쪽에 GLP-1 만드는 세포가 많다 그랬잖아요. 예. 뒤쪽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 가지고 뒤쪽을 충분히 자극해 줌으로써 GLP-1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 수술하고 나면. 그 말은 먹었다. 그만 먹어. 그게 계속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 GLP-1이 우리가 약으로 맞는 GLP-1 약으로 맞은 농도까지 올라가요. 몸에서 나온 거가. 아. 그것도 일부 관여하기는 할 겁니다. 이 수술에. 그러면 기전에서 저걸 저렇게 안 하고 단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단식은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죠. 탈수도 될 수 있고 이런 위험할 수 있는데 초저열량식이라고 부르는 거가 하루에 한 800에서 100kcal 정도 네. 이렇게 먹게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니까 예. 뭐 밥 두 그릇에다가 뭐 조금 더 이 정도 열량을 섭취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하게 되면은 뭐 한 10kg 빠질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초저열량식을 영국에서 이제 해봤었는데 예. 15kg 이상 체중이 빠진 사람들은 85%가 당뇨가 없어진 겁니다. 저거 위절제술 그러니까 우회술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살이 빠지기도 전에 먼저 좋아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는 그 그러니까 질문이. 저게 그거는 GLP-1이 많이 나오는 수술인 거군요. 장에서 뭔가가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은 안 빠졌는데도 GLP-1이 자꾸 자극되면서 예. 혈당을 아예 정상치가 되는. 뭐 GLP-1뿐만이 아니라 여러 예. 가지가 기여하는 것 같고요. 어. 근데 그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그룹하고 수술을 안 했는데 적게 먹도록 한 그룹하고 예. 똑같이 살을 뺐는데. 뺐는데. 빼주면 예. 거의 효과는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져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는데 예. 초반에는 체중과 상관없는 어떤 기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뭘까요? 인위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게 이제 소화효소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되지는 않는데 저게 소화효소와 닿지 않고 소장까지 내려간 것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까 GLP-1도 있고 예. 담즙산도 있고 장내 세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그럼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저 위를 수술하는 법과 GLP-1을 약을 맞는 것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습니까? 둘 다 GLP-1이 예.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저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데는 처음 나와봐요. 학생들도 이런 질문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던지는 질문입니다. 안 대표가 서울대입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비만 수술과 예. 그 지금 GLP-1 계통을 우리가 이제 인크레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인크레틴 제제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거 위우회술이 아까 제가 25에서 30% 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 소매절제술이 한 25% 빼거든요. 예. 그 밑에 지금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일라일리에서 지금 와우. 개발 중인 레타추르타이드라고 하는 예. 약이고 예. 톨세파타이드 이거 이제 위고비죠. 위고비가 아니라 얘가 마운자로죠. 밑에가 마운자로고 얘 세마글루타이드 얘가 이제 위고비입니다. 예. 위고비인데 이 정도로 쭉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수술한 거하고 진배 없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비만 수술을 이런 약제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살을 얼마 정도 빼면 될 건지 목표를 잡고 예. 그 목표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생활습관 교정해가지고는 한 5% 빠지다 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비만 약제들은 뭐 한 5에서 10kg 정도 빠지는 약이고 요새 이제 그 각광을 받는 약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빠지니까 예.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고요, 털세파타이드 마운자로 혹은 젯바운드라고 부르는 약이고요. 뭐 그런 약들이 쭉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비만 대사 수술은 약제가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있겠다. 이제 약으로 안 되는 비만인 경우에 수술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술해도 잘 안 빠져. 그럼 수술도 하고 약도 써보자. 이런 게 있고요. 수술 후에 살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체중이 사람이 찌는 있겠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방법이 없는데 아마 새로 나온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뭐 연구가 제대로 돼 나온 건 없지만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잘 안 받으시는 질문 같기는 한데 네. 저는 궁금해서요. 요게 보니까 매우 최신 논문까지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신 자료 연구 결과 같은데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게 네. 교수님은 이 공부를 왜 하세요? 왜 하냐고요? 예. 그냥 경제 하시는 분들이 뭐 매일 예. 주가나 환율 확인하듯이 저도 예. 매일 보죠. 어떤 최근에? 게 나오는지. 그건 이제 환자를 예.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호기심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혹은 지금의 예. 뭔가 당뇨 치료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뇨에 대한 그런 질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생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당뇨병 수업을 처음 듣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면 합병증이 줄어드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 한 10년짜리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돼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한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저 너무 놀랐어요. 혈당 조절을 하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럼 혈당을 조절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을 써서 합병증은 줄어들어요. 예. 사망률을 줄일까? 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약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성공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요. 첫 번째 약이 뭐냐면 SGLT2 억제제예요. 아까 전에 그냥 예. 그거 한다는 거.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약이 예. 그냥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예. 무조건 해라. 음. 예, 미국에서 팔 거면 승인 받으려면 심혈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해라라고 예. 했는데 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약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뇨병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혈당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예.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위주로 생각하다가. 합병증을 통해서 이제 사망률을 줄이거나 예. 아니면 아주 중증으로 이환되는 이런 거를 갖다 줄이는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LP-1 제제들이 나오면서 살을 많이 빼잖아요. 예. 이제 체중을 빼면서 워낙 많이 좋아지니까 혈당을 먼저 생각해야 돼. 체중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예. 이제 체중을 빼는 거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가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서 예. 질문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이런 관심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